안녕하세요, 폴바이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예요. 오늘은 원과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먼저 원이 뭐냐?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자전거 바퀴가 동그라니까.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동그란 게 앞뒤로 두 개 있잖아요. 3륜 자전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바퀴가 두 개죠. 원도 이렇게 공부하려다 보면은 다각형, 패곡선 이런 거 수학적으로 할 게 많아요. 도형 쪽에. 그런 거는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그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면 재미없고 또 지루하잖아요. 자전거와 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원주율이겠죠. 원주율은 파이라고 표기를 해요. 이거는 3.14로 알고 있죠. 근데 뒤에 더 있어요. 3.14, 1, 5, 9, 2, 6 쭉 해서 반복되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무리수라고 하는데 이 뒤에는 필요 없고 우리는 요 3.14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3.14.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죠. 이과생들이면 당연히 알 거고 문과생들도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자, 지름이 요 길이가 1일 때 요 원의 둘레가 3.14가 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원은 벌써 끝났어요. 그 다음에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번에도 네 박사 네이버에다가 원운동을 검색해 볼게요. 원운동 검색하면 물체가 그리는 궤적이 원을 그리는 운동. 자, 대표적인 게 태양 주위로 돌고 있는 지구가 있겠죠. 이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길게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죠. 이거를 공전, 그리고 자전거란다. 이 지구가 자체적으로 또 뱅글뱅글 돌아요. 그거를 자전. 간단하게 이게 원운동인데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죠. 지구 표면에 달라붙어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전거를 봅시다. 자전거에서 원운동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바퀴겠죠. 자, 아까 원운동의 정의에서 어떤 물체가 원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퀴 자체가 원의 궤적을 따라서 돌진 않아요. 동그란 운동장을 빙글빙글 돈다면 자전거가 원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자전거 바퀴 자체가 돌아가는 거, 이 지구가 자전할 때 우리 인간들이 원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전거에서는 뭐가 원운동을 할까요? 그렇죠. 이 테두리에 있는 타이어와 튜브, 그리고 림, 걔네들이 계속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허브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계속 뱅글뱅글 돌죠. 다음으로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지만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달리는 자전거는 왜 안 넘어질까?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관성에 의해서 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성질, 그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쭉 나가는 거죠.
힘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자빠지는 거고, 그리고 라이더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는 중심 잡기가 어렵지만 달려가고 있을 때는 이게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살짝 틀어서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또 몸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이게 몸의 감각으로 체득을 하죠. 그래서 라이더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또 마지막으로 이 바퀴가 계속 뱅글뱅글 도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자이로스코프 역할을 해요. 자이로스코프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얼음판 위에서 돌리던 팽이가 돌면 쓰러지질 않죠. 근데 힘이 빠져서 서서히 돌다가 멈추면 자빠져요. 돌면은 그 관성, 회전 관성 때문에 얘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양쪽에 바퀴 2개 있어가지고 나인봇, 그 샤오미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자빠지는데 전기를 딱 켜서 그 몸체 안에 있는 자이로 장치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면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바퀴가 양쪽에 2개만 있는데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는데도 자이로 효과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관성, 그리고 라이더가 무게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이로 효과.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 관성, 자이로스코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자전거와 자전거에 달려있는 부품들은 무조건 가벼운 게 좋을까요? 아닌 부분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퀄리 스포츠 신제품 타이어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회전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있으면 반지름 R과 이 무게 M, 얘네들이 크면 클수록 이 돌아가는 힘을 유지하려는 습성, 그거를 회전 관성이라 그러는데, R과 M이 클수록 회전 관성은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페달링은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빡 돌려서 어느 정도 속도가 딱 붙으면 그 다음에 페달링을 멈춰도 한참을 직진하면서 계속 굴러가죠. 근데 그 굴러가는 거리와 힘이, 그거를 유지하려는 능력, 그게 반지름이 클수록 또 무게가 무거울수록 강하다. 그러면 반지름이 크다는 거는 바퀴가 크다는 거니까 미니벨로보다는 MTB보다는 로드가, 바퀴가 크면 커질수록 회전 관성이 점점 더 커져서 직진성과 주행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M, 무게. 바퀴가 똑같은 사이즈의 바퀴라면 무거운 바퀴일수록 회전 관성이 커져서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크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테두리, 타이어가 꼽히는 부분, 림이 있는 그쪽이죠. 테두리가 무거운 것과 가운데 허브가 무거운 것보다는 테두리가 무거운 것이 회전 관성이 점점 더 커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성, 직진성, 그런 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너무 무겁게 만들면 자전거 전체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건 또 단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회사들이 이 회전 관성과 전체 무게, 직진성, 휴대성, 승차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자전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자전거로 주행성과 승차감과 휴대성과 모든 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미니벨로도 나오고 MTB도 나오고 로드도 나오고 각각 특성에 맞는 자전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자전거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전거, 자기 라이딩 목적에 맞는 거,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다음에는 동그란 플라스틱 뚜껑인데 이걸 대고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왼쪽의 원을 좀 크게 그려야겠다. 자, 오른쪽 원과 왼쪽 원 둘 다 원이지만 오른쪽 원이 더 동그랗죠? 원에 가깝죠? 왼쪽은 그냥 손으로 대충 그렸으니까 좀 찌그러져 있어요. 자전거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전거 바퀴를 또다시 그려봅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이거를 림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RIM, 일본말로는 리무. 그리고 가운데가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허브, HUB. 요 허브가 프레임에 연결돼 있죠. 자전거 프레임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바퀴가 돌아갈 때 자전거를 밀어주는데, 그럼 요 림과 허브를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모양으로 여러 개의 철사를 연결해서 휠셋을 완성시키는데, 자, 설명하기 편하게 이거를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뚜껑을 대고 그려볼게요. 근데 이게 화면이 미끄러워서 잘 안되네. 네, 됐다. 자, 요게 림, 가운데가 허브, 그리고 스포크가, 설명하기 편하게 이렇게 8개만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스포크들이, 이 스포크들이 일정한 길이와 일정한 장력으로 세팅이 됐다면 이 테두리 림은 정확한 원에 가까워지겠죠. 이거를 아주 정확한 원에 가깝게, 또 허브는 이 테두리 림의 정중앙에 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휠 빌딩이라고 하는데, 휠 빌딩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바퀴의 구름성이 달라져요. 구름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허공에서 딱 돌려봤을 때 얼마나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나.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차이지만 막 50km, 100km 이상 장거리를 뛰면 그 조금의 차이가 계속 쌓여서 라이더의 피로도를 누적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휠 빌딩이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 안 있고, 빨간색 표시할게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다. 응? 삐뚤어지면 흔히 짱구가 졌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구름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막 눈에 띄게 잘못된 거는 없는데, 이 구름성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이제 확인해 보려면 자전거 작업 스탠드에다가 자전거를 딱 걸어 놓고 세게 막 돌리면 뒷바퀴가 빨리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놔. 근데 이제 뒷바퀴가 막 돌면서 휠 빌딩이 잘 된 자전거는 자전거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딱 가만히 있고 바퀴만 뺑글뺑글뺑글 돌아요. 근데 휠 빌딩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자전거가 막 요동쳐요. 흔들흔들 하면서. 그런 거는 구름성도 떨어지고, 또 얼마 못 가서 스포크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스포크가 하나 부러지기 시작하면 옆에 거 2개, 3개 막 다 나가서 다 작살 나버려요. 그래서 휠 빌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한 그 휠 빌딩과 비슷한 현상을 이용한 장치가 또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핸드폰, 이 핸드폰 안에 조그만 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터를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중심축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달려 있다. 여기 조그만 쇳덩어리가 달려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서 바라보는 각도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모터축이 가운데 있고 요만한 쇳덩어리가 달려 있다.
또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모터축이 있고 쇳덩어리가 좀 삐뚤어 달려 있다. 얘는 회전하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회전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계속 진동이 없이 그냥 돌겠죠. 근데 이 오른쪽 거는 요게 중심축이죠. 그러면 이 쇳덩어리의 궤적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요 빨간색 쇳덩어리가 파란색 궤적을 도니까 어떠겠어요? 덜덜덜덜 떨리겠죠.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이제 진동 기능이 있잖아요. 모터에다가 이 조그만 쇳덩어리를 정확하게 가운데 안 하고 삐뚤어하게 딱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터가 회전하면 진동이 오게끔. 아시겠습니까? 네, 핸드폰에도 이 원운동과 이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전기자전거를 공부해야 되니까 모터 안에도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어, 뭐 감속 기어, 클러치, 모터의 회전축, 코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만든 모터는 처음이나 오래 사용한 이유나 상태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고장이 잘 안 나. 근데 좀 싸구려 모터나 좀 잘못 만든 모터는 처음에는 그냥 괜찮네 그렇다 타다가 조금 타다 보면 얘가 점점 소음이 커지고 나중에는 갤갤거리고 망가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모터 키트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의 내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밀도예요. 정밀도. 모터 내부에는 여러 개의 베어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개의 베어링과 그 베어링과 연결돼서 돌아가는 부품들이 많아요. 근데 돌아가는 게 아주 정확하게 수평 딱 맞아가지고 돌아가면은 진동도 없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약간만 틀어져서 조립이 되거나 설계 미스가 되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 대로 돌다가 이게 점점 유격이 더 심해지면서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재질의 강도나 내구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밀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있어서 원운동이 일어나는 부분, 그 부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를 또 그려볼게요. 뒷바퀴, 앞바퀴, 프레임, 앞포크, 안장, 핸들바. 여기는 체인링, 여기는 앞바퀴 허브, 여기는 뒷바퀴 허브. 뒷바퀴 허브에는 또 다단기어 스프라켓이 있겠죠. 자전거에서 원운동이 일어나는 부분들. 페달을 돌리면 이 체인링이 원운동을 하고 또 체인으로 연결돼서 스프라켓이 원운동을 하고 스프라켓과 연결된 뒷바퀴가 원운동을 하고 뒷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직진을 한 테니까 앞바퀴는 그냥 따라서 도는 거예요. 또 원운동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다겠죠. 헤드셋에도 뭐 베어링이 있겠지만 이거는 뭐 원운동을 한다기보다 그냥 조향 정도만 하니까.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이게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론만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에서는 오늘까지 배운 그 이론을 바탕으로 변속기의 원리를 공부해 볼 겁니다. 이게 재미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오리지널 졸라맨 얘는 힘이 6밖에 없어서 이 10짜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짜리를 빨간 졸라맨은 맨날 술 처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능력이 10밖에 안 돼. 이쪽으로 갈 능력도 있고 이쪽으로 갈 능력도 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보라돌이라 그럴까? 이 보라돌이는 바로 이겁니다. 자전거에 붙어 있죠. 앞바퀴에는 이런 게 붙어 있어요.